오늘부터 코너명이 바뀌었어요. 시장을 이겨라에서 백두위의 백전백승. 100번을 싸워서 100번 다 지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연초부터 해서 꾸준히 반도체 사이클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셔서 정말 잃지 않는 명승부사임을 다시 한번 입증해 나가면서 지금 사이클을 누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워낙 저점에서 반도체를 잡았기 때문에 지금도 여유로운데 라는 이야기를 꾸준히 해주셨거든요. 다만 지금의 기회를 보시는 분들께는 앞으로 잃지 않으려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가 승부사의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집중해 주시죠. 백두희 메리츠증권 도곡 WM센터 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하이닉스를 이제 6월부터 해서 계속 시총과 관련돼서 어떤 가격대가 아니라 계속 불어날 그 그림을 그려주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 괜찮아요? 저만 불안하게 이렇게 여쭤봤었는데 걱정 없이 들고 가십시오 라는 이야기로 오히려 TP를 네. 좀 넉넉하게 잡아주신 상황이에요. 네. 한 주 동안을 지금 복귀해보자면 결국 말씀이 옳았다라는 거를 입증하고 있거든요. 네. 삼성전자는 21선 지금 흔들리는데 네. 하이닉스는 오히려 주간 단위로 3% 상승으로 시장 대비도 견고했고요. 오늘도 5일선을 강하게 지켜내면서 60만 원 회복 시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은 투자 아이디어를 잡아갈 때 그럼 하이닉스를 지금 아직도 시총에 대한 여유로 본다면 신규 매수도 괜찮을까에 대한 고민을 분명히 하실 거거든요. 네. 오늘 투자 아이디어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 가져오셨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시총 단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제 제가 그때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800조까지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한 430조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800조까지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던 근거는 일단 첫 번째는 HBM 쪽으로 해서 압도적인 기술력.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진입할 것이다라는 그런 걱정이 있었는데 진입을 못하면 더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진입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AI 수요가 엄청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받쳐주기 위해서는 사실은 HBM이 계속해서 쇼티지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엄청난 피해 상승을 이끌었고 이 부분 때문에 SK 하이닉스의 내년도 실적 전망 상당히 밝다 이렇게 말씀 좀 드렸었는데 근데 HBM으로 또 파생된 부분이 결국에 D램이잖아요. 네. 결국에 D램을 쌓아서 HBM을 만드는 건데 HBM을 이제 생산하려 치면은 D램의 캐파를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냥 HBM만 생산한다 하더라도 D램의 캐파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D램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HBM을 생산하면서 쇼티지가 가속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가격이 계속해서 급등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오늘 제가 가져온 내용은 결국에는 이제 낸드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네, 지금 사실은 시장에서 낸드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근데 이제 낸드만 생산하고 있는 그 기업들이 최근 한 2달에서 3달 동안 5배에서 6배 정도 올랐습니다. 네, 우리가 뭐 봤을 때는 SK 하이닉스가 많이 올랐다라고들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낸드만 생산하는 SSD를 생산하는 키옥시아 네. 그리고 이제 샌디스크 네, 이런 종목들은 벌써 4배에서 5배, 6배까지 올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랜드 쪽이 또 특히 이제 AI가 추론 시장으로 가면 갈수록 굉장히 중요해지는 파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랜드 쪽을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금 SSD의 부족 사태와 낸드를 봐야 하는 지금 흐름을 짚어주셨어요. 이제 AI 환경 자체가 학습에서 추론까지 이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장과 관련된 포인트를 잠깐 시장이 잃어버렸지만 이 부분의 중요도를 잃지 않아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어요. 보니까 D램은 35주 연속으로 지금 가격 상승이 이뤄지고 있고 같이 밑에 나오는 이 현물 가격 보니까 SLC 뭐 이쪽으로 보면 낸드 쪽으로도 낸드 플래시가 또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럼 투자랑 연결지어 봤을 때 하이닉스만 지금 담을 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소부장도 기회가 있다 이 말씀으로 가져와 주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낸드 쪽은 이제 앞으로 AI 추론 시장이 열린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중요해지는 파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심플하게 말씀 좀 드릴게요. 아는 게 많아야지 추론을 잘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연산 능력이라고 하죠. 이제 고성능 GPU를 가지고 거기다 D램을 붙여가지고 빠르게 연산하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런 모든 부분들이 다 축적이 돼서 아는 게 많아야지만 추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토리지에 대해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스토리지에서도 이제 영역이 3가지 영역이 있어요. 하나는 콜드 영역이고 두 번째로 웜 영역이고 세 번째 한 영역입니다.
콜드입니다. 이제 콜드 능력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년 전에 찍었던 사진을 계속 보진 않잖아요. 그런 건 저장해 놓는 그런 용도입니다. 어쩌다 한 번씩 꺼내보는 그런 용도고, 근데 웜하고 핫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뭔가 우리가 시장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뉴스들, 뭐 일주일 전 뉴스라든지 어제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반으로 해서 추론을 하잖아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쪽으로 해서 SSD의 그 진입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필요량은 엄청나게 많은데 여기에 맞춰서 이제 공급은 굉장히 부족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소부장은 어느 쪽으로 보시는지 종목을 듣고 사실 지금 대응적인 측면도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반도체를 포트에 잔뜩 담아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문들도 드려보고 싶어서 일단 추론 환경의 중요성, 거기서 봐야 될 지금 소부장 종목을 가져와주셨는데 어느 쪽인가요? 이렇게 수요가 폭증을 하고 있는데 공급이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 공급이 제한적인 부분을 좀 더 말씀을 좀 드리자면, 사실은 이제 전 세계에서 낸드 플래시의 점유율이 가장 높은 회사들이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회사가 합쳐서 MS가 거의 55%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두 회사의 이제 낸드 공장이 가장 집중되어 있는 곳이 중국이에요. 근데 중국은 뭐 아시다시피 이제 가드레일법이라고 해가지고 미국이 첨단 장비를 반입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제한을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낸드에 대해서 시원한 투자를 지금 꺼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지금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에서 가장 이제 돈이 되고 어떻게 보면 좀 더 캐파 증설을 하고 있는 쪽은 HBM하고 DRAM 쪽입니다. 근데 이쪽에만 하기에도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낸드까지도 증설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 점유율로 따지자라고 했을 땐 4위인 마이크론도 같은 맥락이죠. 사실은 이제 지금 HBM하고 DRAM에 투자하기도 바쁜데 낸드에 어떻게 투자하냐, 이런 거예요. 요 세 회사만 합쳐더라도 이제 전체 시장 MS가 65%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 회사가 투자를 못하고 있으니 공급이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낸드에 특화된 회사들, 아까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키옥시아라든지 샌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좀 시원하게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키옥시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증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가 생각할 때는 낸드 플래시의 지금 가동률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이 가동률 생산, 그러니까 한마디로 Q의 증가에 따른 수혜주, 그리고 키옥시아라든지 샌디스크의 익스포저 큰 수혜주를 찾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쇼티지는 계속될 거다. 당장 메모리 3사가 늘리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이쪽으로 포커싱 되어 있는 샌디스크, 키옥시아 쪽에서만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이라고 주셨어요. 보니까 샌디스크가 한 달 동안 84% 올라갔습니다. 실적도 나왔고, 연결고리 갖고 있는 쪽 굉장히 소수일 것 같거든요. 어디로 보세요? 샌디스크도 그렇지만 이제 키옥시아는 좀 더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물론 최근엔 샌디스크가 좀 더 탄력 있게 움직이고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키옥시아라고 한다면은 이제 일본에 있는 회사잖아요.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시겠죠. 우리 예전에 이제 소부장으로 해서 일본이 우리한테 이제 제재를 가했을 때 이거를 국산화하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만큼 사실은 일본이 소부장 쪽에서는 뭐 기술력이 압도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일본 기업이 우리나라의 소부장 갖다 쓴다 라는 거는 엄청나게 뭔가 기술력에 대한 입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에 대해서 이제 그 기업들 좀 찾아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찾아보자라고 했을 때 제가 뭐 계속 말씀을 드렸던 샘CNS가 일단 먼저 들어옵니다. 샘CNS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브카드용 세라믹 STFS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낸드 쪽에 대해서는 뭐 압도적인 점유율을 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마이크론뿐만 아니라 키옥시아라든지 샌디스크 쪽으로도 익스포저가 굉장히 좀 많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쪽들이 계속 뭔가 가동률이 올라가고 증설을 한다라고 했을 때, Q단으로 증가한다라고 했을 때는 샘CNS는 확실한 수혜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번에도 좀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이제 샘CNS 같은 경우에는 캐파가 아주 넉넉해요. 지금 현재 금년도에 매출이 한 750억 정도 잡힐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캐파는 한 2천억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여기서 뭐 수주를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가동을 계속 시키면
또 그게 바로 또 매출로 잡히는 그런 그림이 연결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샘CNS는 지금 잘 갔어요. 8,500원까지 흐름을 찍으면서 10월 말에 주셔서 20%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단 말이죠. 네. 근데 단기간 지금 주간 단위로 봤을 때 하이닉스랑은 조금 다르게 물론 샘CNS가 키옥시아랑 뭐 샌디스크랑 연결고리가 깊다 하셨으니 그쪽이랑 봤을 때에도 조금 갭 차이가 벌어지면서 주간으로 조정이잖아요. 이건 시장 영향으로 보고 기회로 삼아야 돼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이제 코스닥 쪽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좀 덜 간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코스닥에 이제 있는 종목으로서 좀 수급적으로 별로 좋지는 않았다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미리 말씀을 좀 드렸지만 시장에서 관심 있는 부분은 HBM과 D램이에요. 그러니까 낸드까지는 관심을 안 갖는 지금은? 네,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결국엔 낸드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낸드의 중심 회사들이 이제 벌써 뭐 한 2달 사이에 4-5배 올랐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어느 순간 그러니까 찾기를 할 겁니다. 이제 낸드 수혜주 찾기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로 보이는 종목이 샘CNS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여기서 충분히 뭐 더블까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샘CNS 다시 재공략 포인트가 나온 거고요. 많이 올라갔는데 싶고 단기간으로 조정을 받았는데 지금이 기회다. 다시 한번 낸드와 관련된 포인트 짚어주셨고요. 하이닉스의 시총 2배에 대한 AS도 앞서 들은 만큼 같이 전략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기회는 반도체 이렇게 집중해 주셨네요. 오늘 메리츠증권 백두희 부장과 백전백승 전략 반도체에서 포커스 맞춰봤습니다. 같이 인사드리면서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